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9.13 대책,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그 내용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실 텐데요. 특히나 이번 대책에는 대출과 또 세금 규제가 다소 많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저희에게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원장님, 어떤 내용이 좀 변경이 되고 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실까요? 네, 9월 13일 날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지요. 이번 대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서는요, 두 가지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을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축으로는요, 지금까지 올라간 아파트 가격이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격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혹은 사고 싶은 부동산이 있는데 못 사셨던 분들, 희비가 엇갈리고 양극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책을 바라봐야 하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9월 13일 날 발표한 내용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가지 대책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죠. 이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훌륭한 레버리지 중에 하나죠. 보통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요,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이용을 하고,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 때 대부분은 또 대출이라고 하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 9.13 대책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이 담보대출을 제한하겠다 혹은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가 있을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혹은 무주택자일 수도 있겠죠. 또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1주택자부터 보면은요, 대책 발표일 이후에 그러니까 9월 13일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후라고 했는데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이후다, 이전이다라고 했을 때 이자가 붙으면은요, 그날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월 13일 날 계약을 체결한 것 분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월 13일 대책 발표일 이후에 주택 매매 계약 체결건부터 1주택자, 지금 현재 집을 하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난 이사 때문에 혹은 부모의 봉양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수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이 붙었을 때 외에는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또 하나의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사를 가야 되거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째는요, 현재 집이 내가 두 개가 있다.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아예 대출 자체를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LTV가 제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인데, 고가주택은 뭐냐면 주택공시가격의 9억 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9억 원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또 해도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무주택자일 경우가 있는데,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무주택자다, 현재 집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요, 고가주택을 매입을 할 때는 2년 내에 전입을 한다라고 하는 조건, 이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산다라고 하면 2년 내에 기존의 집을 뭐 해야 된다면 처분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 그리고 집이 하나 있는 사람이 9억 원 이상을 살 때 대출을 받을 수 있으려면 2년 내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한다라고 하는 각서를 써야 되고, 실제로 그것을 이행을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바로 대출 회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담보대출 얘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표가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을 구입하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지역별 LTV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게 되면 9억 원 이하,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아닌 것들, 그리고 고가주택인 것들, 요 두 개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규제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과 지구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라는 곳이 있고, 투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LTV나 DTI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과열 지역의 LTV, DTI 중에서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투기과열 지구에서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근데 예외 아까 조항을 말씀을 드렸었죠. 뭐 이사라든가 부모의 봉양 이런 것들 했을 때는 40%까지는 LTV를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1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나오질 않고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수도권과 기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요. 1주택자는 60%까지 LTV가 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얘도 60%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수도권은 규제가 좀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가주택 매입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원칙적으로 LTV가 제로, 그래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책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부동산 시장 지금 굉장히 광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나 특히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 아파트는 지금 단계가 4단계가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그러한 단계에 있는 아파트는요. 보통 갭 투자 대상 아파트였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아파트 이것이 가격이 상당히 올라온 것인데 이번에 나온 정부 대책의 첫 번째가 대출 기자란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전세 내지는 대출. 그러나 지금 광풍이 불고 있는 것은 전세란 말이죠. 그런데 대출을 잡겠다. 실제로 실거주 목적인 분들이 대부분 대출을 받게 되거든요. 나머지는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세입자한테 전세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무엇이었냐면 이번 대책 중에 대출을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올라왔던 어찌 보면 중심이 되었던 갭투자, 전세를 끼고 하는 갭투자에 있어서 대출 규제의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레버리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을 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게 되면 이율이 적기 때문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보통 다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하는 상품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상가 이렇게 상업 업무용 부동산에 있어서 대출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나온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주택에 관련된 대출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그러한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나온 9.13 대책은 바로 전세자금 대출의 제한입니다. 매매, 그러니까 투자나 혹은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대출을 죄는 것으로 나왔는데 두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이 나온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는 또 다른 레버리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정부에서는 판단을 한 것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은데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를 한다. 한번
근데 일단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택이 있다. 1주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전세,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서 살지 않고 있고 다른 집에서 살려면은 또 전세를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전세자금 대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집을 가지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미만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누군가가 이 내가 대출해줄 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보증을 섰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각 보증회사에서 전세입자들한테 보증을 서주고 있죠. 보증료를 받고. 그래서 이 보증을 받지 못하고 보증서가 없게 되면 은행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에는 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부 합산소득 1억 원이 넘으면 보증을 해주지 않겠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2주택자, 집을 2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아무 상관없이 아예 연장 대출 보증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거주 유무를 반드시 파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전세입자로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주를 하지 않고 또 다른 투자의 목적으로 그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실거주를 정부에서는 추적을 해서 회수를 하겠다, 페널티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공적인 전세자금이 이제 허그, 주택금융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현재는 공적 보증 요건이요, 주택 보유수라든가 소득 요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요, 2주택자 이상한테는 아예 해주질 않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한 것은 사실상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은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원하지 않든 원했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정말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요, 실제로 조금 좋지 않은 결과들, 부작용들이 나올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이 종합부동산세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요,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주택을 사거나 팔 때 내는 거래세,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거래세는 이제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팔았을 때 내는 양도세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가지고 있을 때 내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나온 종부세 개편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도 어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앞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요, 종부세를 합산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1주택자라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은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주택, 집이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집을 3개 이상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자는 추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정부에서는요,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로 과세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9.13 대책에서 조금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그러니까 2주택자나 3주택자나 다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가 과세를 하되 현행 대비 0.1에서 1.2%포인트로 세율이 인상이 되는 결과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조정 대상 지역 내였고요. 조정 대상 지역 바깥에 있다라고 했을 때의 2주택자,
그리고 고가주택 1주택, 고가주택은 이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고가주택 1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겠다. 근데 이 세율 인상폭이요, 당초에는요, 과표 6억 원 정도 이하의 구간 현행세율을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했었죠. 그래서 6억 원이 넘어가는, 이제 9억 원이다라고 하면 이제 6억에서 9억 사이에 거기 있는 걸 과세 표준으로 잡죠. 그래서 0.1에서 0.5%포인트를 인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요번에 9.13 대책에서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3억에서 6억 원의 구간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과표 3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3억 원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억 원에서 6억 원, 그 사이에 있는 것을요, 초과 구간 세율이라고 해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9.13 대책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이제 조세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너무 큰 폭으로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부담 상한선을 요번에 뒀어요. 그래서 세 부담 상한을 또 상향을 했는데요. 당초 정부에는요, 현행을 유지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낸 것에 15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상향을 했었는데 요번에 이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자, 그러니까 1주택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3주택 이상자는요, 현재 우리가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150% 상한을요, 300% 상한까지 이렇게 올리는 방안이 대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금 활용 방안까지도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종합부동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과표 구간에 따라서 어떻게 세율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가시면은요,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공시하고 있는 그러한 보드가 있어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9월 13일 날 나온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원문 파일이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반드시 출력을 해서 하나하나 행간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표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에 따른 계산법이 복잡하기 때문에요, 제가 여기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신문 기사에 나온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 상승분과 보유세 증가 예상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1주택자다. 그런데 얘가 4억 원이 가격이 올랐다. 만약에 30억이었는데 34억으로 이제 4억이 인상이 됐다라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부세 증가는요, 357만 원입니다. 원래 554만 원이었는데 911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유세는요, 357만 원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71만 원에서요, 결국에는 1728만 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서울 강남북 아파트 소유 2주택자 같은 경우, 아까는 이제 1주택자였잖아요. 2주택자 같은 경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1주택자, 2주택자였는데 가격 상승이 9억에서 11억 원이 됐다. 혹은 13억에서 19억 원이 됐다. 그래서 8억 원 정도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요, A라고 하는 집과 B라고 하는 집이 종부세 증가는 717만 원입니다. 재산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원래 706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재산세 555만 원 나오던 종부세가 이번 대책으로 1270만 원으로 오르게 되니까, 그렇게 오른 폭과 기존의 재산세를 합치게 되면은요, 1977만 원, 그러니까 1260만 원에서 1700만 원, 대략 5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 대책에서 세 부담을 늘려서 집을 여러 채 사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준 세금 대책이긴 한데요. 실제로 1, 2년 동안에 강남북 할 것 없이 오름폭을 한번 보자면은 여기서 종부세가 1년에 몇백만 원 이렇게 내는 것으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취지
취지와 그렇게 걸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세,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보유세를 1%포인트로 우리가 실효세율을 높이고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해서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도요, 실제로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시장의 분위기나 전문가들의 조언을 귀를 기울여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충분히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과정, 이러한 노력들이 보여질 때만이 실제로 정부에 내놓은 대책안들이 이렇게 실효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이제 정리를 하고요. 양도소득세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요건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집을 샀다가 팔을 때에는요, 양도소득세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투기적 수요로 보지 않고 그 부분만큼을 이렇게 빼주게 되는 것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거기서 실제 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가 이번에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기간이요, 3, 4년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24%, 그리고 한 10년 정도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80% 이상의 세금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개정은 어떻게 되냐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율이 상당히 낮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년 미만 거주를 했다. 만약에 1년밖에 안 살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일반 장기 특별 공제 같은 경우에 15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30%를 최대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앞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집에 2년 이상 거주를 하는 것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투기적 수요로서 살지 않는 집을 줄이기를 바라는 그러한 취지로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입니다. 적용 시기가 중요한데요. 적용 시기는 2020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아직 1년 남짓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주택자의 실내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유예 기간을 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일시적인 2주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A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전근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집이 하나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었죠. 그럴 때 집을 하나 더 보유를 하게 돼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집에 너무 억울하잖아요.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추가로 구입한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기존에는 3년 내에 전 집을 팔면은요, 전 집이 이제 비과세 혜택을 유지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조정 대상 지역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들, 이것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그러면 몇 년에서 몇 년으로 바뀐 거죠? 그렇죠. 3년에서 2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적용 시기는요, 대책 발표 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합니다. 대책 발표 후니까 이건 뭘까요? 9월 13일 후에. 9월 13일, 그러니까 14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죠. 대책 발표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혹은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매 계약서를 썼거나 혹은 여기에 상응하는 계약금을 지불을 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이제 과세 표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세가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종부세를 우리가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시세를 100으로 봤을 때 여기에
80% 정도를 비율을 해서 이것을 세액공제의 과세 표준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초 정부에서는요, 현행 80%를 매년 5%씩 해서 90%까지 시세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좀 올렸습니다. 현행 80%를요, 연 5%씩 해서 100%까지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세를 기준으로 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적용 시기는요, 2019년 1월 1일 이후, 그러니까 내년이죠. 이후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지는요, 공시가격의 점진적 현실화, 그리고 형평성 개선,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마지막으로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을 축소하겠다. 여러분들 그 정부에서 주택 임대 사업을,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하는 그런 등록을 하라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도 상당히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임대 등록을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시장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가격 안정화 플러스 그리고 과도한 혜택 이런 것들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것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 취득하는 임대주택 양도세를 중과하겠다. 원래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것은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요, 임대 등록 시에도 양도세를 중과한다. 2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 세율에서 10%포인트를 더 올리고 3주택 같은 경우에 일반 세율에서 20%포인트를 더 올리는 것을 종전의 임대주택이 아닌 것들에 적용했던 양도세와 동일하게 적용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등록을 했을 때에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혜택이 있어서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 시기는요, 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 체결을 한 거나 아니면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요,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된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대책에 전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취득 임대주택의 종부세를 과세를 하겠다. 현행은요, 8년 동안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 같은 경우에 종부세 비과세 합산을 배제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바뀌었습니다. 1주택 이상자면은 주택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주택 이상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집을 하나 샀다. 근데 그것을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도 종부세에 합산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불한 경우에는 이제 또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도세 감면 가액 기준 신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양도세 감면이 기존에는 뭐만 있었냐면은 면적만 있었습니다.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요것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갔어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뭐가 추가가 되냐면 바로 금액이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존에 주거 전용 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평방미터 이하에는요, 양도세를 100% 면제를 했었죠. 85평방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 요게 있었는데 개정에서는요, 양도세 감면 요건으로서 주택 가액 기준을 신설을 했는데 임대를 시작한 개시 시에, 임대 등록을 한 개시 시에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 양도세 감면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대책 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 이것도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적용 시기는 대책 발표 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을 한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대출을 상당히 좀 쉽게 해주고
그리고 LTV도 좀 많이 해주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임대사업자의 대출 40%를 요번에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투기지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LTV를 40%밖에,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액의 감정가액의 40%밖에 해주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택담보대출, 가계대출, 사업자대출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에 주택 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는 또 금지가 되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